네, 이종복 전문가 연결할 때가 되니까 또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실전 매매로 접근해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양호합니다. 대부분 다 강세 좀 띄고 있고요. 특히 뭐 자주 말씀해 주시는 반도체, 로봇 또 이쪽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2차 전지랑 또 제약주는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좀 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소매 판매죠, 여러분. 요 얘기를 하고 종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탄력도 좀 중요한데, 보다시피 금요일 날 소매 판매는 증가를 했고,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약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지표들인데, 일단은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어떤 이것이 조금 둔화됐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했는데 두 번 연속 지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5대 이하로 뚝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오늘 이 펀더멘탈을 강조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요 정도로만 놓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거 제가 딱 설명을 좀 했는데 주말마다 요런 얘기 일요일 날 좀 설명 좀 해줍니다. 공개 방송할 때.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8분 시점이에요, 여러분. 10시 8분 시점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250bp에 275bp라고 해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 부분이 원만스 전에는, 그러니까 6월 17일까지만 해도 제로였어요. 이것이 CPI가 발표됐을 때 89까지 올라갔던 게, 원데이 전,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의 7월 15일입니다. 29%로 떨어졌고, 오늘 장중에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만약에 시장에서 뭐 한 지금 정도 내외 혹은 요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스닥 시장이 12,250이 마디가의 저항이라고 했고 12,500 정도 제가 저항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 예. 그 부분 체크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국내장인데 국내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부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늘어날 때는 언제 늘어나는 거냐면은, 지표가 안 좋고, 여러분, 그 다음에 물가 지표 쪽이 좀 시장에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줄 때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 보거든요, 여러분. 계속 봤을 때, 5대5 비율일 때가 좀 변동성이 좀 생겼어요. 5대5 비율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장도 폭락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11,700, 그죠? 11,700이 지지의 역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금리 인상 그 FOMC 일주일 전에는 의원들이 금리에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이제 문제가 이제 또 대두될 텐데 일단은 미국 시장은 지금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적 기대치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실적이 적당히만 안 좋게 나와도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바로 국내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국내장은 지금 낙폭과대 전업종 강세 얘기해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소한 312 지지의 역할이 되어야 뭘 해봐도 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심리적 저항선 59,500원, 삼성전자가 59,500원 위에서 움직여야 6만 돌파 기대감 생기면서 분위기 뭐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분. 지수도 지금 313까지 와 있고, 삼성전자가 6만 1,000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수급은 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 전업종 강세인데 낙폭과대 중에서도 제가 얘기해 드렸죠.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따가 지수 얘기해 드리면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건설주, 그다음에 증권주,
은행주는 이제 낙폭이 과하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쪽 섹터들은 요번에 올라올 때는 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싶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단연 지금 보다시피 IT,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들어갑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도 이제 보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쪽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자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따가 오후장 전략에서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볼 수 있으면 볼 텐데, 지금 보다시피 특징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하이닉스가 제일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제일 세게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은 기존까지 움직임이 양호했던 삼성 SDI가 좀 약하죠? 이게 기술적 흐름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로보티즈. 한 방에 그냥 뚫고 올라가죠, 여러분? 패턴 자체가 다른 쪽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세게 가는 쪽. 그 다음에 오늘은 특징적으로 네이버도 세게 가는데 올라간 게 없죠, 여러분? 네이버도 올라간 게 없고, 그 다음에 주말에 금요일 날 메타 쪽. 그죠? 그쪽의 흐름이 좋았어요. 넷플릭스하고 이쪽의 흐름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장은 많이 빠진 주식이 좋고, 그 많이 빠진 종목 중에도 반도체 쪽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석을 좀 가려야 돼요. 옥석을 가릴 때 어떻게 가려야 되냐면, 고점에서 안 빠진 거는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외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고 국내에서는 옥석 가리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주요 섹터들에 대한 언급을 쭉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까요? 우선 선물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제 돌고 있죠, 여러분. 근데 도는데 보다시피 21선이 우하향이에요. 21선이 우하향이고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죠. 대신 6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종복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난 그 10월 달처럼 변동성이 생기는 세게 움직이는 쪽의 흐름인데, 국내 장은 지난 3, 4월 달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앞서가는 게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이 흐름이 여기 작년 11월 달처럼 61선만 뚫고 가도 상당히 좋을 텐데, 요거는 내가 장담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움직이는 각 자체가 2022년도 기준에는 제일 세게 움직이고 있는 파동이죠. 지금 파동이. 여기 파동이 2022년 중에는 가장 셉니다. 그러면 이 정도 파동과 맞먹었던 삼성전자의 반등 파동이 첫 번째 파동으로 나올 때가 요 11월 달 요 타이밍이에요. 보다시피 역배열에서 60을 뚫고 120 언저리까지 간 다음에 다시 그대로 밀리는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한 번은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 중시가 이런 흐름 정도는 한 번은 받아줘야 돼요.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옥석을 좀 가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종목들도 가릴 건 가리시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물지수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고점 6월 17일 320단 정도, 종합은 320에서 325 정도,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위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으로는 가급적이면은 310을 안 깨는 게 좋은데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5 수준 정도. 그죠? 305 수준에서 한 번 정도 전저점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가서는 부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박스를 제가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박스를 넉넉하게 준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는 흔들릴 때 여러 가지 부담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종목은 다릅니다. 종목은 이제 지수가 저점이 확인이 되면 이제 종목들은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이 자기가 갈 길을 갈 때 가장 잘 가려면 기본적으로 추세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을 박스로 놨고, 지금은 이제 밑에보다는 계속 이제 흔들려도 위쪽 방향으로 한 번씩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드린 거고, 요것은 FOMC 때까지. 왜냐면 GDP가 나왔을 때 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시고, 반등은 강할수록 좋고 환율은 당연히 좀 밀리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280으로 내려올 일은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1300 정도만 깨져도 조금 더 편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환율은 하락할수록 좋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 물량도 줄어야 되고, 볼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볼 게 많은 것들은 일단은 이 종목이 방송할 때는 내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드리는 거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추세 패턴의 중요성 해가지고서 얘기해드렸는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호하다라고 얘기했던 섹터의 종목들은 지난 3, 4월 달,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 10월 달, 11월 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은 빼버리고, 그렇다면은 나머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난 3, 4월 달의 장은 박스권에서, 여러분 보세요. 박스권에서 61선 각을 못 넘어가고 어쨌든 흘러내려가는 각이었죠, 이렇게. 우선 3월 초순에 종합이 340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360대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밀리는 이 과정에서도 요거는 특징주입니다.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원익 QNC서부터 이제 IT 쪽 몇 가지 얘기해 보면은, 원익 QNC는 5월 23일까지 신고가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원익 QNC하고 이쪽 에코프로 쪽하고 차이가 뭐냐? 이들 두 종목 섹터는 그때까지는 신고가형으로 치고 갔던 게 맞는데, 그 뒤에 원익 QNC는 35,000원에서 22,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버텼죠.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IT 섹터가 3, 4, 5월 달에 시장을 주도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종목 정도를 제끼면 나머지는 다 3, 4, 5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고요.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여기 보다시피 유일 로봇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유일 로봇이 먼저 힌트 줬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로보티스,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종목에 맥이 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은 이 종목이 보는 종목은 탄력이 떨어지는 어떤 추세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자율주행 쪽에서도 가벼운 주식은 많습니다. 그쪽 보시고. 그 다음에 제약주인데, 제약주가 최근에 급등했던 쪽은 조금 지금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고요. 다른 쪽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3대 포트폴리오를 꾸린다 그러면 이렇게 꾸리시면 되겠죠. 반도체 한 두 종목,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두 종목, 그 다음에 제약주 두 종목만 해도 6종목입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지수의 반등과 환율 하락,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계속해서 우상향 잘 하고 있네요. 오후장까지도 이런 분위기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